첫 단원이 이제 덧셈과 뺄셈인데 세 자릿수 이제 덧셈을 하는 거예요. 우람이가 213 더하기 156을 계산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컴퓨터를 그린 건지 컴퓨터 자판 중에서도 계산기처럼 숫자 판만 있네요. 모니터가 있는데 여긴 또 분수 모양이 있어요. 물음표가 있고 도대체 사실 아이들 책은 이 그림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과 의미, 지면 자체를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생각 열기인데 하여튼 저도 자꾸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그림이고 활동 1에 보면 213 더하기 156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오. 만화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213 더하기 156은 어떻게 얼마일까? 계산 결과가 얼마일까? 그것도 글쎄 이래놓고서 이제 어림하기라고 돼 있어요. 210과 160으로 어림해서 더해볼까? 자기가 질문해놓고 이제 답을 하죠. 어림하기라고. 두 번째는 200과 100을 더하고 200과 이제 100을 더하고 10과 50을 더하고 3과 6을 더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또 아하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고 세 번째는 방법 2네요. 방법 2번째 200과 100을 더하고 13과 56을 더하는 것도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어림한 결과와 비교해 볼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건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했는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숫자가 바뀌었네요. 346 더하기 217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그랬더니 300과 200을 더해. 그리고 먼저 46에 10을 더한 후 그 결과에 7을 더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나의 방법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시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연산을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교과서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창의적인 방법이냐,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느냐? 그럼 절대 그런 류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성질일 것도 전혀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찝어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세 자릿수에 더하기가 이제 있지만 이거 자체를 346을 분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300 더하기 40 더하기 6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되죠. 자릿수별로, 값별로, 자릿값별로 쪼갤 수 있어야 되고 얘는 200 더하기 그다음에 10 더하기 7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지금 너저분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필요 없고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냥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더하라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한 거를 보면은 뭐를 더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요. 여기는 또 두 가지 이제 수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덧셈에서의 또 이제 교환법칙 순서에 상관없이 더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이제 이 용어에서는 녹아져 있는데 수학적 의미가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뭐 이런 그 개념 자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말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개를 안 한 것이 옳고 잘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한다. 이 셈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카운트는 같은 성질, 같은 유닛이라고 하는데 단위죠. 셀 수 있는 기본 단위를 같은 것, 그것이 카운트가 가능해요. 여기서는 300하고 40이 카운트할 수 있느냐는 없어요. 근데 300하고 20은 카운트가 가능해요. 500이라는 5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같은 단위끼리 카운트하면 되는 거죠. 300과 200 하면 500이 되는 것이고 40과 10을 더하면 더하기 5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과 6을 더하면 얼마에? 13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3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분해할 수 있겠죠. 10 더하기 3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500 더하기
50하고 10을 더하니까 60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563이 되는 이 과정을 작고 자릿수별로 풀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덧셈이 이런 이제 쭉 나열된 덧셈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덧셈은 가능하다.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먼저 어떤 것을 더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시키고 이제 세 자릿수든 두 자릿수든 자릿수 값별로 수를 분해해서 더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자릿수별로 자릿수에 맞춰가지고 더하는 세로셈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들로 자꾸 200을 더하고 거기에 뭐를 더하고 뭐를 더하고 이런 방법 자체가 하등해.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필요도 전혀 없다. 자릿수로 단지 세 자릿수가 됐으면 그 세 자릿수를 자릿수별로 분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은 단위끼리 카운트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그것이 아주 수학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동류항일 수도 있고요. 같은 유닛끼리만 카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순서에 상관없이 더해도 그 값은 동일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을 자꾸 익히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할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자체를 이제 400 더하기 70 더하기 9 이것과 더하기 300 더하기 10 더하기 4. 그래서 여기서 9 더하기 4가 이제 14가 되잖아요. 14. 14도 이거를 쪼개가지고 다 각 자릿수 값별로, 자리 값별로, 단위별로 더할 수 있게 자꾸 그것을 연습하면 아무리 큰 수에 있어서도 같은 자리끼리 더하는 게 편리하구나. 이것을 자꾸 알려줘야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죠.